이 단순한 그림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왜 이 책을 경전이라 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이 계속 지지선으로 활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하나만 제대로 그으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헤드앤숄더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만드는 단순한 모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드앤숄더 패턴 모양만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추세의 기본 개념 그리고 반전 추세의 원리가 더 중요한데 말이죠. 제가 장담컨대 단기 투자 관련 유명인, 전문가, 증권인의 영상 50편 보는 것보다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는 것이 100배 유익하다고 확언합니다. 인자한 회장님 포스가 느껴지는 이 사람의 이름은 존 제이 머피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쓴 책,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단기 투자, 기술적 분석의 경전이라 불리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이라 함은 어떤 종교나 학문의 원리의 근간을 이루는 문서를 말합니다.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경전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책을 다루었고 훌륭하다, 대단하다, 위대하다라는 책들은 많았지만 경전이라고까지 칭해지는 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책을 기술적 분석의 경전이라 부르는 것일까요? 이 책에는 차트 투자, 기술적 분석의 모든 기법의 원리, 근간, 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을 보고 있자면 지금까지 배웠던 기법들이 수박 겉핥기식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과 차트 투자와 관련하여 유튜브나 네이버 등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설명한 영상을 찾는 것은 어려웠고 배경 철학을 설명하는 영상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이 그림처럼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원리와 철학이라는 바탕 없이 그 위에 실력과 수익을 쌓는 것은 위태롭고 성장이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그 위에 실력과 수익을 쌓는다면 탄탄하고 빠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추세를 따르라. 정말 식상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말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말인지, 왜 대가들이 하나같이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기술적 분석 도구들은 정말 많습니다. 지지, 저항, 돌파, 후퇴, 눌림, 이동평균, 경로선, 그리고 패턴으로는 깃발형, 파이프형, 헤드앤숄더형, 2중, 3중 바닥, 천장 등등 이 모든 기법의 뿌리가 추세라는 것이 여러분들 믿겨지실까요? 추세의 근간이 되는 이 단순한 모양 하나로 기술적 분석의 모든 기법들이 만들어졌다면 믿겨지실까요? 추세의 근간이 되는 이 단순한 모양 하나로 기술적 분석의 모든 기법들을 설명할 수 있다면 믿겨지실까요? 이 단순한 그림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왜 이 책을 경전이라 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책의 가격은 38,000원입니다. 다소 비싼 가격에 구입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책의 구입 결정을 위해 교보문고까지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딱 50페이지 정도만 읽어보면 30만원짜리 10시간 이상의 강의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과 이 책이 여러분들의 실력과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협찬을 받거나 광고를 받은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투자 실력과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기에 소개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과 이 책이 여러분들의 10억 계좌 형성에 튼튼한 밑거름, 밑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적 분석, 차트 투자의 깨달음 속으로, 그 뿌리 속으로 빠져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술적 분석의 배경 철학의 중요성과 정의. 저자는 책에서 논리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 분석보다 우위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기본적 분석은 한 셈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자의 이야기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추세의 원리도 중요하겠지만
이 배경 철학 역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술적 분석의 배경 철학 이야기 들어보시죠.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철학이나 이성적 근거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기술적 분석이란 가격 추세를 예측할 목적으로 차트를 이용해 시장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이다. 기술적 분석가가 이용 가능한 주된 정보에는 가격과 거래량이 있다. 2. 기술적 분석의 철학 또는 이론적 근거. 기술적 분석의 토대가 되는 세 가지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둘째, 가격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 셋째,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 자, 여러분들. 저자는 위 세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한 이해 없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배경 철학을 구성하는 세 가지 전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자면 기본적인 것, 정치적인 것, 심리적인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가들은 위 세 가지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시장 가격에 모두 반영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은 가격 움직임에 대한 연구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주장이 너무 과장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을 갖고 이것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다 보면 이 주장에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무리 그래도 가격 움직임만 연구해서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이야기를 또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번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반드시 가격은 상승한다. 이러한 작용은 모든 경제적, 기본적 예측의 기본이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것을 역으로 이용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반드시 공급을 초과해야 하고 기본적 시장은 반드시 강세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기술적 분석에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놀라울 수 있겠지만 기술적 분석가들은 간접적 방법으로 기본적 분석을 공부하고 있는 셈이다. 자, 그래서 저자는 기술적 분석가들은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의 원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시장이 강세 또는 약세로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한 이유를 아는 것이 예측에 꼭 필요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저자의 주장이 맞다고 치자. 그럼 그런 배경 철학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건데? 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자는 추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5. 기술적 분석의 철학, 이론적 근거 두 번째, 가격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 추세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색해한다. 하지만 추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시장 용어들은 사라질 수 있다. 강세장, 약세장이라는 용어 역시 추세가 있음을 전제로 한 단어들이다. 추세가 없다면 강세장, 약세장은 존재할 수 없다. 기본적 분석 역시 추세를 가정한다. 과거의 기업 실적, 역량 등을 근거로 그것이 미래에도 유지될 것을 가정하여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내재 가치를 계산하여 투자를 실행한다. 만약 기술적 분석의 추세라는 개념에 심각한 의문을 갖는다면 과거 자료를 근거로 하는 모든 형태의 예측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6. 기술적 분석의 근간, 추세. 추세란 개념은 기술적 접근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추세란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을 뜻한다.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차트로 나타내는 목적은 그러한 추세의 방향으로 거래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추세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투자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추세란 뉴턴의 제1운동법칙에서 빌린 것이다. 뉴턴의 논리를 달리 표현하면 어떤 추세는 전환하기 전까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 한다가 된다. 그리고 이 추세는
거의 순환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 기술적 분석의 근간이다. 자, 여러분들. 만약 추세가 없다면 장기 투자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추세는 주위를 둘러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습관, 유행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소비 습관, 유행을 트렌드라고 표현한다면 기업의 실적의 근간이 되는 소비,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우는 트렌드 등에도 추세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자가 계속 이 추세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들이 추세를 근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한 믿음, 추세에 대한 근본적 개념, 이해 등이 없다면 이 기술적 분석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책을 한번 읽으면서 이 추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기술적 분석의 철학, 이론적 근거 세 번째,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 기술적 분석과 시장 움직임 연구의 많은 부분은 인간 심리 연구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00년 동안 파악, 분류된 차트의 패턴은 시장의 강세 심리 또는 약세 심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과거에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미래에도 계속 잘 들어맞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 심리는 변화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를 다르게 말하면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는 과거의 연구에 놓여 있다. 또는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다 라고 할 수 있다. 8.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차이. 기술적 분석은 시장 움직임의 연구에 집중하는 반면 기본적 분석은 내재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그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본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한방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가들은 시장 움직임의 원인을 연구하는 반면 기술적 분석가들은 그것, 시장 움직임의 원인의 영향을 연구한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그것의 영향이 그들이 원하는 알아야 할 전부이며 그것의 이유나 원인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기본적 분석가들은 언제나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한다. 9. 중복된다. 대부분의 거래자들은 자신들을 기본적 분석가 아니면 기술적 분석가로 분류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부분들이 서로 중복된다. 많은 기본적 분석가들이 차트 분석의 기본 원리에 대한 어떤 업무 지식을 가지고 있듯이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도 기본 여건에 대해 적어도 경험적 지식 정도는 갖고 있기 때문이다. 10.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 분석보다 우수한 이유. 문제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종종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시장 움직임의 초기 단계를 기본적 분석으로는 설명하거나 입증, 증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은 알려진 기본 시장을 선행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이다. 알려진 기본적 요인들이 이미 할인되어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동안 이제는 알려지지 않은 기본적 요인에 의해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자, 요 말도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본적인 것, 정치적인 것, 심리적인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대표하는 말은 가격은 내재 가치를 반영한다 라는 것이고 대표적인 예로는 가치 투자,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워런 버핏이 이 기본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것은 가격은 금리 정책 등 요소를 반영한다 라는 말로 대표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매크로, 순환 투자,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하워드 막스, 우라가미 구니오,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심리적인 것, 가장 대표하는 말은 주식 투자의 90%는 심리게임이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 외의 모든 요인들이 이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추세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 가격의 움직임으로 역추론해서 기본적인 것, 정치적인 것, 심리적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차이를 표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자, 공통점은 가격을 예측해서 돈을 벌기 위한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가격을 결정하는 모든 원인, 요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시장 가격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원인들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시장 가격이 주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주 분석 대상인 이 무수한 요인들에는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기본적 분석으로 이 시장 가격이 모두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과 시장 가격에는 이 알려지지 않은 요인 때문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알려진 것만 보면 이 시장 가격이 기본적인 것을 선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자질을 강조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 필요가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에 이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자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 기술적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본적 분석의 대가인 워렌 버핏보다 기술적 분석의 대가인 윌리엄 오닐을 더 쳐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적 분석의 효용은 기본적 분석을 포함하면서도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차트에 나타난 정보 등을 토대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라면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까지도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투자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우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분석 방법이 나에게 더 잘 맞느냐, 더 잘 맞지 않느냐, 그런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기술적 분석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을 다듬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 기술적 분석은 설명이 가능하다. 역사상 가장 극적인 상승, 하락 시장 중 몇몇은 기본적 요인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알려질 즈음에는 이미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어 있었다. 결국 얼마간의 시장이 경과하면 기술적 분석가들은 자신들의 차트 분석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소위 기본적 분석, 기본적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추세의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시장 움직임이 일반적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배우고 소수에 속해 있는 것을 즐기기 시작한다. 이들은 시장 움직임의 이유들이 결국 상식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 12. 논리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선택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술적 분석의 전제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 접근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믿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만약 어떤 거래자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논리적으로 그 선택은 기술적 접근이 되어야만 한다. 정의에 따르면 기술적 접근은 기본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 분석의 지름길이 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참이 아니다. 기본적 분석은 가격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술적 접근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누구든 시장의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논리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상당히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우수하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나에게 더 맞느냐 이겠죠.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자신의 투자 기준과 원칙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 기술적 분석가는 곧 단기 투자가라는 공식은 맞지 않다. 기술적 분석은 어떤 시장에도 적용 가능하다. 기술적 분석의 원리는 단기, 중기, 장기 모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차트 분석이 단기 투자에만 유용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술적 분석의 원리를 알게 되면 단기부터 장기 시장, 선물 시장 등 시점, 장소를 초월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 유연성이야말로 기술적 분석의 큰 장점이다. 14. 원리를 이해하면 보이기 시작한다. 숙련되지 않은 의사에게는 심전도 차트가 수많은 불규칙적 움직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훈련받은 의사에게는 작은 움직임 하나도 의미가 있으며 분명히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다. 시장 움직임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시장이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차트 분석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무작위성의 환영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 책의 여러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바로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15. 기술적 분석의 근간, 다우 이론. 1882년 찰스 다우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그의 이론을 사설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술적 분석이 그의 이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 지금부터 찰스 다우의 이론을 알아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의 근간이 되는 기본 개념을 배울 것인데요. 기본 개념을 다룬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개념을 익히시면 여러분들은 패턴을 암기할 필요 없이 반전 패턴, 지속 패턴,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알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개념을 배워야 비로소 헤드앤숄더, 이중바닥 등의 패턴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의 기본, 근간이 되는 다우 이론에 대해서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16. 다우의 추세 정의. 찰스 다우는 추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연속적인 상승 고점이 직전 고점보다 높은 곳에서 끝날 때, 그리고 연속적인 상승 저점이 직전의 고점보다 높은 곳에서 끝날 때를 상승 추세로 정의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쉽습니다. 자, 찰스 다우의 이야기를 점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연속하는 상승 고점이 직전의 고점보다 높은 곳에서 끝날 때, 그리고 연속하는 상승 저점이 직전의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끝날 때, 그럼 이렇게 점들을 찍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점들을 연결한 것이 추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추세가 아닌 것, 그리고 추세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상승 추세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것을 추세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상승 추세로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단순히 상승했다가 하락한 이 모양 역시 추세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의 최소 단위를 여러분들은 이 모양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점을 6개를 찍었지만 상승 추세의 최소 단위는 점 4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저점 2개, 그리고 이 위에 고점 2개, 그리고 이 고점은 직전 고점보다 높아야 되고, 요 저점은 직전 저점보다 높아야 되고, 요게 상승 추세의 최소 단위다 라고 암기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 모양 하나로 여러분들 헤드앤숄더하고 이중바닥 패턴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셔도 이것만 알고 있으시면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자체, 이것의 원리, 이것의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하락하는 고점이 직전 고점보다 낮은 데 위치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락하는 저점이 직전 저점보다 낮은 곳에 끝날 때, 자, 그럼 하락 추세가 아닌 것, 자, 요렇게 떨어지는 건 단순하게 하락하는 거고, 이거는 하락 추세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건 역시 하락 추세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락 추세의 최소 단위는 이렇게 점 4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점 2개, 저점 2개, 그리고 고점은 직전 고점보다 낮아야 되고
저점은 직전 저점보다 낮아야지만 하락 추세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정말 중요하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양과 이 모양에서 모든 기술적 분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17. 거래량은 반드시 추세를 확인한다. 다우는 거래량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이 원리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거래량은 반드시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팽창 또는 증가한다.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거래량은 감소한다.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거래량은 감소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우는 전적으로 그의 매수 매도 신호를 종가에 근거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쉬운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찰스 다우의 추세와 거래량의 정의를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고요. 자,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주가 상승, 거래량 증가, 주가 하락, 거래량 감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형성하는 거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이거는 실제 주가 상승 차트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보시면 주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거래량도 증가하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주가 상승, 거래량 상승, 주가 하락, 거래량 급감.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상승 추세에서의 거래량이 중요하니까요. 요건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 명확한 신호가 없다면 추세는 유효하다. 어떤 추세가 반전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이기까지는 그 추세가 유효한 것으로 가정한다. 즉,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 외부로부터 힘을 가하지 않는 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거래자는 반전 신호를 알아내기 위해 지지와 저항, 패턴, 추세선, 이동평균 등 기술적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이 추세, 그리고 추세 반전의 신호, 요걸 가지고 헤드앤숄더 패턴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추세라는 것은 요 모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양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점보다 높기 때문이죠. 그것은 추세의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 고점은 이 고점보다 높아야 되는데 낮은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상승 추세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락 추세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자, 하락 추세는 요 모양이 완성이 되어야지 하락 추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이 형성이 되면 일단은 상승 추세는 끝났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락 추세의 첫 번째 신호가 나왔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락 추세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비로소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추세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의 기본 단위는 요 추세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때서야 비로소 하락 추세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락 추세는 4개의 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요 점과 요 점, 요 점과 요 점이 필요한데 여기 저점은 어디선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서야 비로소 하락 추세가 완성된다. 자, 그러면 추세의 기본 개념과 반전 추세를 공부하다 보니 헤드앤숄더 패턴이 그려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헤드앤숄더 패턴은 추세 전환의 기본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헤드앤숄더에서 이런 각 점의 높이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것은 이 기본형의 파생인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헤드앤숄더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만드는 단순한 모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헤드앤숄더 패턴 모양만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추세의 기본 개념, 그리고
반전 추세의 원리가 더 중요한데 말이죠. 요 모양과 요 모양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모든 패턴, 모든 기본적 분석의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지지와 저항선을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요. 이 선을 넘어서야지만 하락 추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선을 지지선이 돌파된 지점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정말 몰랐어요.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어도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락 추세에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신호가 발생한 겁니다. 일단 하락 추세는 끝났다. 그리고 상승 추세는 아직이다. 하지만 첫 번째 신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하지만 상승 추세는 아직입니다. 자, 언제 상승 추세가 완성이 될까요? 요때 완성이 되죠. 요 모양, 최소한 여기까지는 주가가 올라와야 상승 추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선이 되는 겁니다. 이 선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개념을 몰라도,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몰라도 이 선을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삼중 바닥 패턴은 추세 전환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각 고점 간의 높이, 높낮이 비교는 이 기본형의 파생인 거죠. 뭐 이중 바닥형, 삼중 바닥형, 삼중 바닥 상승형 다 이 기본형의 파생인 것이고 이 기본형이라는 것은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가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떠세요? 앞에 그 두 가지로 다 이해가 가능하고 해설이 가능하고 다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도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만 보고 기법적으로 투자에 적용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매우 위험하다. 원리를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투자에 적용하시는 게 좋겠죠. 19. 차트는 단지 기록일 뿐이다. 차트는 단지 자료만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자료 자체는 거의 가치가 없다. 유능한 의사의 손에서 메스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 그러나 그 메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일단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한 차트는 위험하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한 차트는 시장에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 추세의 기본 개념. 자,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에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적 분석의 원리는 추세로부터 시작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거죠. 모든 기술적 분석의 개념들은 추세로부터 파생된 개념이다. 따라서 추세가 중요하다. 추세의 기본 개념, 분명 기본인데 새롭고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추세의 세계로 다시 한번 빠져들어가 보시죠. 추세의 개념은 시장 분석의 기술적 접근에 필수적인 개념이다. 지지와 저항, 가격 패턴, 이동 평균, 추세선 등 차트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이 모든 도구는 추세에 의존한다. 그리고 추세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추세는 시장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단순한 시장 방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시장은 어떤 방향이든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은 특성상 일련의 지그재그 움직임으로 특정지어진다. 이러한 지그재그 모양은 비교적 선명한 봉우리와 골짜기를 가진 일련의 연속적인 파동을 담는다. 21. 추세가 없다면 기술적 분석은 소용없다. 대부분의 기술적 도구들은 성격상 추세에 의존한다. 이것은 애초에 상하로 움직이는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이 수평 추세 또는 비추세의 단계로 접어들면 기술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잘 들어맞지 않거나 전혀 들어먹지 않는다. 기술적 거래자들이 좌절을 느끼거나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시장이 수평 추세로 움직이고 있을 때이다. 기술적 분석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추세가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반드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상향 추세든 하향 추세든 뭔가 추세가 있어야지 기술적 분석이 먹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분석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추세를 전제로 기술적 분석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추세가 없음에도 억지로 기술적 분석을 적용하려는 거래자에게 있다. 상승 시장의 경우에는 매수 전략이 유리하고 하락 시장일 경우에는 매도가 올바른 접근법이다. 그러나 시장이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관망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여러분들, 1700년대를 살았던 거래의 신 혼마 문해이사는 횡보장에서는 거래를 쉬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1800년대를 살았던 존 제이 머피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시대를 관통하고 동서양이 합일되는 것이 그저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횡보장에서는 쉬어라 라는 것의 원리, 근간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또 한 단계 성장한 것일 것입니다. 22.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역시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지와 저항은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를 이해하면 지지와 저항은 자동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앞의 추세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다면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추세 반전 신호는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이 주가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반전된다는 첫 번째 신호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상승 추세 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가나, 다나, 마 중에서 두 군데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맞추셨나요? 자, 그러면 답을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는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되며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는 이 지점에서 비로소 완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 선은 지지선이고 이 지지선이 돌파됐기 때문에 이 선은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아까 하락 추세는 어떻게 개념 정리가 됐죠? 이때의 저점은 이때의 저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돼야 하락 추세의 개념에 부합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때의 저점은 이때의 저점과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서야 비로소 하락 추세가 깨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상승 추세 반전의 첫 번째 신호를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죠. 자, 상승 추세는 이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이고요. 자, 여기 다 마찬가지죠. 지지선이 돌파되면 저항선이 되고 저항선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원리가 추세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냥 개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추세에서의 지지와 저항이 역사적 지지와 저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에서의 지지와 저항이 역사적, 그러니까 과거의 지지와 저항과 일치한다면 지지와 저항은 한층 더 신뢰성이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책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내포하는 심리가 다른 책보다도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 지지와 저항의 신뢰도. 지지지역과 저항지역의 신뢰도는 다음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거래량, 세 번째 시기이다. 자, 첫 번째 시기입니다. 가격이 상승하기 앞서 정체지역에서 얼마 동안 가격이 수평 추세로 거래되었다면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항지역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가격이 하락하여 지지지역이 형성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보컬 김영준 투자자도 강조했던 개념입니다. 항상 투자를 하기에 앞서 수평 추세로 밀집된 구간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저자 역시 함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거래량입니다. 많은 거래량에 의해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었다면 적은 거래량보다 신뢰도가 훨씬 더 높다. 세 번째 시기입니다. 가격 상승에 있어 최근에 형성된 저항 지역이 더 신뢰도가 높다. 지지와 저항을 포함하여 차트 분석은 인간 심리에 대한 사실 연구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차트상 특정 그림을 나타나게 하는 근본적 요인은 간과하고
모양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24. 저항선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되는 원리. 3년 만에 30억을 번 유목민 투자자는 저항선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되고 그 지지선에서 거래하면 99%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로 200억을 번 보컬 김영준 투자자, 개인 투자의 전설 남석관 투자자, 월 1억 수익의 김정수 투자자 역시 최초 돌파된 저항선에서 다시 거래하는 것을 자주 사용하였고 거기에서 큰 수익을 많이 거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법의 성공 확률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항선에서 사람들은 모두 가격 상승이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그 가격대에 이르르면 대부분 미리 매도하거나 매도를 준비한다. 하지만 그 저항 가격대가 돌파되면 어떨까? 미리 매도했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한다. 매도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조급하게 추격 매수한다. 그리고 매도했던 사람들 역시 조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에 가담한다. 즉, 시장이 예측과 달리 움직여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실수했다고 깨달았을 때 지지와 저항이 역할을 바꾸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측과 달리 충분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은 실수를 뼈저리게 깨닫고 지지와 저항이 확실히 역할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자는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강도에 따라 역할을 바꾼 지지선의 신뢰도가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 다른 투자 대가들처럼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낼 확률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본 원리를 아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실력은 한 단계 또 성장했을 것입니다. 25. 추세선의 정의와 활용 방법. 가격 추세의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상승 추세의 저점을 연결하면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의 고점을 연결하면 하락 추세선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앞선 추세의 개념을 암기하고 이해하셨다면 추세선의 개념과 활용은 자동입니다. 다시 앞에 그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승 추세의 최소 단위는 바로 요 모양입니다. 요렇게 제가 여기 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요 선을 하나 그은 건데 어쨌든 상승 추세의 최소 단위는 요 모양이고 4개의 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이 아래의 저점을 연결하면 이 상승 추세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상승 추세의 최소 단위는 고점 2개와 저점 2개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상승 추세선은 이 저점 2개를 연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어느 지점이 매수 타이밍이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기술적 분석의 3가지 전제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죠? 가격은 추세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추세라는 것은 뭐죠? 한번 내가 방향을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 그것을 여기에다 적용을 하면 만약에 가격이 이런 추세를 형성을 했다면 그 다음 가격은 여기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추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지점 어딘가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상승 추세선의 유효성이 검증되는 점이 바로 이 5번째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의 유효성 검증에는 5개의 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승 추세를 구성하는 최소의 점의 개수는 4개고요. 그리고 추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게 이 5번째 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번째 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다면 매수 타이밍은 어디죠? 여기서 매도해서 여기서 매수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추세의 개념과 추세선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6. 추세선의 신뢰도. 추세선이 길수록 추세선의 접점이 많을수록 추세선의 신뢰도는 커진다. 그리고 추세선이 돌파되면 신뢰도가 큰 추세선일수록
그 돌파가 의미가 있어진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추세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성립된다. 따라서 추세선이 그어지면 그 추세선을 따라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긍정해야 한다. 즉, 추세가 어떤 기울기 또는 어떤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같은 기울기를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27.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 추세선은 모든 가격 움직임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꼬리를 기준으로 그려야 한다. 만약 추세 도중에 기울기를 달리하게 되는 작은 추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래 추세선을 고수하되 새로운 추세선은 점선으로 그리고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만약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존 추세선을 유지하고 일시적 돌파는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 저자가 상당히 추세선 그리는 걸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디테일한 것을 잘 적용해서 추세선을 제대로 그으시면 여러분들 그 추세선에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얼마든지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투자 성공 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겁니다. 28. 추세선 돌파의 유효성 검증. 하루 중 꼬리가 추세선을 돌파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그것은 종가 돌파보다 중요도가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종가 돌파도 강도에 따라 달리 볼 문제이다. 추세선을 조금 돌파한 종가를 유효한 돌파로 봐야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3% 돌파와 2일의 원칙이다. 3% 돌파란 추세선에서 종가 기준으로 추세선을 3% 이상 돌파해야 유효한 돌파로 봐주는 것이다. 2일의 원칙은 추세선을 돌파한 종가가 2일은 유지되어야 유효한 돌파로 봐주는 것이다. 이 원칙은 지지와 저항 돌파에도 적용된다. 자, 여러분들, 유모민 투자자는 돌파는 10에서 15% 이상 상승해야 유효하다고 강조했고, 혼마 문해이사는 4일을 기다려보고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기준으로 할지, 며칠을 기준으로 할지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결정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가들이 강조한 사안이니 잘 기억해 두시고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 추세선의 역할 바꿈. 자,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봤듯이 상향 추세선은 지지선으로, 하향 추세선은 저항선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 돌파 시 역할 바꿈과 마찬가지로 추세선 돌파 역시 역할 바꿈이 작용됩니다. 저자는 이 역할 바꿈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알게 되면 놀랄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 대가들 역시 지지와 저항 역할 바꿈은 99% 먹히는 전략이라고 말하니까요. 추세선의 역할 바꿈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SK하이닉스의 추세선을, 하향 추세선을 제가 그려본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쭉 연결해서 여러분들 선을 그은 거예요. 자, 앞에 말씀을 드렸죠. 추세선은 5개의 점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때 이 하향 추세선의 유효성이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추세선을 연결을 했더니 여기서도 접점이 발생이 되고요. 여기서도 접점이 발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세선의 길이도 길고 이 추세선의 접점도 많으니까 이 추세선의 신뢰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추세선을 상향 돌파했다라는 것은 상향 추세의 첫 번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때 상향 추세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 라인에서 저항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추세선은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진 추세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이 돌파되면 이 추세선은 다시 지지선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역할 바꿈입니다. 추세선이 상향 돌파하면 다음번에서는 지지선으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이 부분에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선이 계속 지지선으로 활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신뢰도가 높은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하나만 제대로 그으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 추세선을 하향 돌파했다면 이 지지선은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계속 지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 선은 지지선으로 지금 계속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제가 한번 추세선을 그려본 건데요. 자, 추세선, 하향 추세선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추세선의 길이가 길고 접점의 간격이 넓다면 신뢰도 있는 추세선으로 봐줄 수 있는 거죠. 이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니까 강력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향 추세선을 상향 돌파했더니 얼마간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효한 추세선의 돌파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SK 하이닉스로 연습을 해보시면 추세선 지지저항의 역할 바꿈이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30. 경로선. 저자는 경로선으로 단기 수익 내기 좋다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경로선은 기존 추세선의 평행선을 말한다. 가격은 종종 두 평행선 사이에서 추세를 이룬다. 두 평행선 사이 추세가 분명하다면 이 점은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 경로선 작성은 상승 추세선에서는 첫 번째 고점을 기준으로 평행선을 그리면 된다. 하향 추세선에서는 첫 번째 저점을 기준으로 평행선을 그리면 된다. 만약 경로선과 추세선 사이에서 가격이 움직여준다면 경로선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독자들은 이러한 내용의 가치를 이해해두는 것이 좋다. 기본 상승 추세선은 새로운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경로선은 단기 이익 창출에 이용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긋습니다. 자, 보면 언제 이 추세선의 유효성이 검증이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점에서 유효성이 검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유효성이 검증이 됐으니까요. 이 추세선의 경로선을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자, 하향 추세선의 경로선은 첫 번째 저점을 기준으로 긋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행하게 요 점을 기준으로 그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추세선이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추세선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길이가 길고 간격이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번 매수 타이밍은 이 경로선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경로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 경로선의 신뢰성 및 활용. 경로가 오래 지속될수록 접점이 많을수록 신뢰도는 커진다. 경로선의 돌파는 현재 추세의 가속화를 말해준다. 상승 경로선의 돌파는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 경로 기법의 또 다른 의미는 추세 약화 신호인 경로선 접근 실패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추세 변화의 징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경로선보다 주 추세선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알아두자. 32. 반전율. 저자는 정상 추세라면 고점의 50%까지는 하락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맞다면 우리는 조정을 받을 때 고점, 정고점의 50%까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이 너무 단순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단순한 기법으로 큰 돈을 번 대가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추세는 일정 부분을 반전한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것이 50% 반전율이다. 예를 들어 100에서 200 수준으로 가격이 움직였다가 하락 추세를 형성한다면 150까지는 보통 가격이 하락한 후에 다시 상승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많이 이용되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이다. 어떤 거래자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찾고 있다면 차트상에서 단순히 33에서 50% 구역을 계산하여 그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다. 만약 직전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조정은 3분의 2 지점, 자, 이 지점이 66%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법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도 충분히 조정이 된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상승 추세에 있어서는 비교적 위험이 낮은 매수 영역이 되며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비교적 위험이 낮은 매도 영역이 된다. 만약 가격이 3분의 2선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것은 단순한 조정 반전이라기보다는 추세 반전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움직임은 직전 추세의 100%를 반전한다. 자, 이것도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고점 찍은 거를 확인하고 나면 어디까지 조정이 될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점이 50% 조정 구간이죠. 요거는 제가 네이버 금융에서 피보나치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제가 이렇게 그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38% 조정 구간이고요. 여기가 50% 조정 구간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죠? 자, 그리고 나서 50%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죠? 가격 수준을 여기서 기다릴 수 있죠? 61%. 저자는 66%가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6% 하향 돌파하면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밑으로 계속 빠지는 완전히 100%까지 반환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SK하이닉스는 이 부분 61%에서 66% 부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여러분들 항상 먹혀드는 전략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지점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이 지점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고요. 이 지점에서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지점에서도 역시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매수해도 전혀 늦지 않죠. 여기서 매수했다고 하면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시나 이 지점이 강력하게 돌파됐기 때문에 이제는 강력한 저항선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예측하시고 여기서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거죠. 33. 반전일. 이 패턴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단 다른 정보와 연관지어 고려하면 때로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저점 반전일은 종종 매도 절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매수 포지션에 있는 실망한 모든 거래자들이 마침내 청산하고 시장에서 대거 물러난 상황인 하락 추세의 바닥에서 극적으로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 이 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또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이은 시장에서도 매도 세력의 부재로 인해 갭이 시장가 위에서 발생하고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다. 이러한 반전 패턴은 주간 반전이 일간 반전보다 훨씬 중요하며, 자, 여러분들 훨씬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전일을 보시려면 일간 차트보다는 주봉 차트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차트 분석가들은 중요한 이것을 전환점의 신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월간 반전은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저자의 설명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상승하다가 요런 캔들을 보인다면 요 날이 반전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날의 종가는 전날의 종가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종가가 이 상승 추세선을 하향 이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평소보다 이날 급증한다면, 그리고 이날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의 전환이죠. 자, 요 날이 중요한데요. 요 날, 이 전날의 종가보다 위에 위치하고 종가가 하향 추세선을 이탈해서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아지면 신뢰도가 높고요. 꼬리가 길면 길수록, 아랫꼬리죠. 아랫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스티븐 니슨의 캔들 차트 분석 기법, 그 책에도 강조가 되는, 첫 번째로 강조가 되는 내용이죠. 대가들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오늘 영상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근간 이론과 철학을 다룬 만큼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에는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반전 패턴, 지속 패턴, 이동평균선, 거래량, 엘리어트 파동 이론 등의 주옥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을 매수하시고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의 3가지 전제가 뭐였죠? 첫 번째, 시장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두 번째, 가격은 추세를 형성한다. 세 번째, 역사는 반복된다. 요 3가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지 기술적 분석이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추세이다. 추세란 무엇인가?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이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오늘 요 영상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데 더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워렌 버핏이 투자 잘한다고 인정한 친구 월터 슐로츠의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분석 역시 중요하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략 다음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희귀 영상인 만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